안녕하세요. 케빈의 알기 쉬운 RX 자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번 강의의 예제를 직접 따라해보기 위한 프로젝트 환경을 구축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액티브 스트림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리액티브 스트림즈를 통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티브 스트림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발행자와 구독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데이터 발행과 통지, 데이터 구독과 소비라는 용어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미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한 가지 용어로 통일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생성해서 내보내는 쪽은 생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생산자가 데이터를 내보내는 행위는 데이터를 통지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자가 보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쪽을 소비자라고 부르고, 또한 그 소비자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데이터를 소비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도 통일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리액티브 스트림즈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액티브 스트림즈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의 표준 사양을 리액티브 스트림즈라고 합니다. 이 아래 링크에 그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표준 사양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이따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터페이스, 표준 사양이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 RX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입니다. 그 RX 자바 같은 구현체가 좀 많이 있죠, 언어별로. RxJS, RX Kotlin, RX Scala, RX 스위프트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 리액티브 스트림즈는 퍼블리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 서브스크립션, 프로세서라는 4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GitHub에 서 제공하는 표준 사양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에 리액티브 스트림즈 JVM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소스가 올라와 있죠. 자, 이 리액티브 스트림즈에 대한 목적이나 디자인 방향, 그리고 이 범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인터페이스,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서브스크립션,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아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용어 정의가 먼저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 사양 4개의 인터페이스인데요. 먼저 퍼블리셔의 사양이 잘 나와 있습니다. 퍼블리셔는 subscribe라는 하나의 메서드를 구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subscriber는 4개의 메서드를 가지죠. on subscribe, on next, on error, on complete이라는 4개의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on subscriber는 데이터를 최초 통지할 때 호출되는 메서드이고요. 그리고 on next는 데이터를 통지할 때마다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on error는 데이터 통지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 함수라고 하죠. 메서드나 함수나 여기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지가 끝났음을 알리는 이 메서드가 on complete입니다. 자, 세 번째 인터페이스는 subscription인데요. subscription 인터페이스는 request 메서드와 cancel 메서드 이 2가지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다시 강의 파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이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서브스크립션, 프로세서라는 4개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통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통지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퍼블리셔는 생산자,
발행자, 생산자죠. 저희는 생산자라고 부르기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subscriber는 구독자, 즉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ubscription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 자체를 의미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전달받을 데이터의 개수를 요청하거나 구독을 해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서는 이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의 기능이 모두 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저희 강의 후반부에 프로세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이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간의 이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플로우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액티브 스트림즈에 정의되어 있는 스펙 중에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간의 프로세스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인 퍼블리셔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인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습니다. 먼저 서브스크라이버가 퍼블리셔가 통지하는 데이터를 구독하는데요. 이 subscribe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를 구독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퍼블리셔는 통지할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음을 onSubscribe 함수를 통해서 subscriber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subscriber는 이 전달받을 통지 데이터 개수를 subscription 객체의 request 함수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 와중에 퍼블리셔는 계속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다시 요청받은 개수만큼 subscriber가 요청한 개수만큼 onNext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지하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퍼블리셔는 계속적으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스 흐름은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서브스크라이버가 다시 전달받을 통지 데이터 개수를 subscription 객체의 request 함수를 통해서 다시 퍼블리셔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셔는 요청받은 개수만큼 onNext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지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완료 또는 에러가 발생할 때까지 이 데이터 생성, 통지 요청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에러가 발생하면 onError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블리셔는 데이터 통지가 완료되었음을 onComplete 함수를 통해서 서브스크라이버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자, 이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간의 프로세스 흐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서브스크라이버가 데이터를 구독하고 퍼블리셔가 데이터를 통지하고 이 통지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다시 서브스크라이버가 이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처리를 한다라는 이런 흐름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반드시 이 프로세스의 흐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리액티브 스트림즈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콜드 퍼블리셔와 핫 퍼블리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콜드 퍼블리셔와 핫 퍼블리셔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드 퍼블리셔인데요. 이 콜드 퍼블리셔는 이 소비자가 구독할 때마다 생산자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새로 통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데이터를 통지하는 새로운 타임라인이 생성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구독 시점이랑은 상관없이 통지된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핫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핫퍼블리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핫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와 상관없이 이 생산자는 데이터를 딱 단 한 번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데이터를 통지하는 타임라인이 하나라는 의미와 같은데요. 이 말은 따라서 이 소비자는 이 발행된 데이터를 콜드 퍼블리셔와 같이 발행된 데이터를 처음부터 전달받는 게 아니라 이 구독한 시점에 통지된 데이터들만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 콜드 퍼블리셔와 핫 퍼블리셔에 대한 마블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콜드 퍼블리셔의 마블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드 퍼블리셔가 있고요.
자, 소비자가 이 시점에서 구독을 하게 되면 콜드 퍼블리셔는 1357의 데이터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1357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을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소비자가 구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새로운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고 이미 통지된 1357의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소비자는 이 구독할 때마다 새로운 타임라인이 생성되면서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핫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핫퍼블리셔의 마블 다이어그램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핫퍼블리셔의 마블 다이어그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퍼블리셔가 있고요. 자, 소비자가 구독을 하게 되면 이 타임라인이 생성되고 핫퍼블리셔는 자, 1357의 데이터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소비자는 1357의 데이터를 전달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13 데이터가 통지된 시점, 그 다음의 시점에서 다시 소비자가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콜드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타임라인이 생성되면서 이 데이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전달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구독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1과 3의 데이터는 전달을 받지 못하고 5와 7의 데이터만 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구독한 소비자는 1, 3, 5의 데이터를 전달을 받지 못하고 7의 데이터만 전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소비자는 이 구독한 시점의 타임라인부터 통지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핫 퍼블리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드 퍼블리셔와 핫 퍼블리셔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 콜드 퍼블리셔와 핫 퍼블리셔에 대한 샘플 코드를 보시면서 확실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콜드 퍼블리셔와 핫 퍼블리셔의 차이점을 이 코드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콜드 퍼블리셔 이그젬플과 핫 퍼블리셔 이그젬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콜드 퍼블리셔 이그젬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강의에서 대부분 사용하게 될 플로어블이나 옵저버블은 콜드 퍼블리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콜드 퍼블리셔를 마블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할 때 이 콜드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셔가 통지한 데이터를 구독하게 되면 이 구독 시점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코드상에서도 보시면은 구독자가 두 번 구독을 하죠. 첫 번째 구독, 두 번째 구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구독자가 구독을 하게 되면 퍼블리셔가 발행한 이 1357이라는 데이터를 모두 받게 되겠죠. 그리고 구독 시점이 다르지만 두 번째 구독에서도 1357의 데이터를 모두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누르면 해당 클래스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콘솔에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구독자도 1357의 데이터를 전달받았고, 자, 두 번째 구독자도 1357의 데이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핫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핫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마블 다이어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독자가 구독하는 시점에 따라서 전달받는 데이터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코드상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실행을 한번 해서 이 콜드 퍼블리셔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세서로 끝나는 클래스와 서브젝트로 끝나는 클래스가 핫퍼블리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세서와 서브젝트 관련돼서는 이 전체 강의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먼저 publish processor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핫퍼블리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독자가 먼저 subscribe 함수를 호출해서 구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점에는 아직 통지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달받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이 onNext 함수를 호출해서 1과 3을 통지하게 되면 이 첫 번째 구독자는 1과 3의 데이터를 전달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ubscribe 함수를 호출해서 두 번째 구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는 1과 3은 첫 번째 구독자만 전달을 받고 이 두 번째 구독자는 1과 3을 전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핫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한 시점에 통지된 데이터만 전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구독자는 이 바로 밑에 onNext 함수를 호출해서 5와 7만 전달을 받게 됩니다. 자,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10을 눌러서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1 같은 경우에는 1, 3, 5 그리고 7까지 모두 전달을 받았는데요. 구독자 2 같은 경우에는 5와 7만 전달을 받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잡지를 구독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핫퍼블리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월달에 잡지를 구독하게 된 구독자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 잡지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6월달부터 잡지를 구독한 구독자는 1월달의 잡지보다는 잡지를 전달받는다기보다는 6월달부터 일반적으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 잡지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콜드 퍼블리셔와 핫 퍼블리셔를 끝으로 이 리액티브 스트림즈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액티브 스트림즈란 무엇인지와 이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이 퍼블리셔 중에서 이 콜드 퍼블리셔와 핫 퍼블리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통제하는 생산자 클래스인 이 플로어블과 옵저버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플로어블과 옵저버블은 데이터를 통제하는 생산자로서 대부분의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존재를 합니다. 그 차이점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